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특유의 안전사회 소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종훈 변호사님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그때 무슨 특집으로 90분간 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날 그 백팩이라고 그러나요? 젊은 친구들처럼 이렇게 탁 메고 오셔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조곤조곤 차분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이후 상황, 현재의 세월호 특위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부위원장 맡고 있는 조대환 여당 추천 케이스인데 검사 출신이기도 하죠. 네네. 사표를 낸 겁니까? 무단 결근입니까? 뭡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언론에는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바는 없고요. 네. 지난 6월 26일부터 결근을 계속하고 계실 뿐이죠. 그래서 특조위로 다시 돌아오실지 사퇴서를 내실지는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정부 여당 쪽에는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네. 거기도 엄연한 국가기관인데 네네. 부위원장이 사표를 사의를 표하거나 직접 공식적으로 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대상은 위원장인 것이지 왜 여권에다가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닌답니까? 정정당당하게 이석태 네. 위원장한테 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세월호 특조위에 위원장께 내는 게 맞고요. 아마도 그런데 이제 특조위의 성격상 정부 여당 쪽에 추천을 받았으니 네. 그쪽과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결근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6월 26일부터면 지금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네. 무슨 그런 기강이 없는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일반 직원 같으면 예. 지금 직장을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특조위 자체가 지금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비상임위원들도 그렇고 5개 영역에서 이제 지명 또는 선출되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네. 그 행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정무직 공무원 하면 좋은 거네요. 저도 그것 좀 어떻게 해봐야겠네요. 장기간 그러니까 이제 결석해도 장관이 이제 장기간 결근하면 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제 뭐 해임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협의해가지고 뭐 다르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이건 교육상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거기 할 일이 태산 같은 데인데 네.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을 떠나서 왜 저 뭐 유가족 편만 은근히 들려고 하더라, 시민단체 편에만 들려고 하더라. 좋아요. 만약에 그런 지적을 한다면 조대환 부위원장 역시 정부 여당 측의 편만 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상규명 활동이나 열심히 해야지 말이에요. 큰 감투는 네. 차고 앉아서 저 일터에도 안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나 하고 뭐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제가 좀 흥분했죠? 미안합니다. 예. 자, 특조위가 정부에 공무원 원래 보내겠다고 한 사람들 다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분석을 하던데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파견 요청은 이미 진작부터 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시행령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동안 파견 요청을 보류했던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 담당관, 조사 일과장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하겠다라고 네. 위원장께서 천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3명은 안 받겠다고 했었고요.
다만 이건 파견 보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야에서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지고 사실 그 정치권에서는 아시겠지만 세월호 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때문에 뭐 국회법 개정이 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됐다가 뭐 여당 원내대표 사퇴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됐고요. 예. 저희 특조위 상황은 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3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정부가 주요 직책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특조위 업무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또 기획하고 조정하려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예.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뭐 의문이나 불신 또 저희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제정된 시행령은 그 입법예고안에 비하면 좀 수정 완화된 점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리고 민간인을 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는 곧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파견 요청했던 공무원들은 또 여전히 특조위에 파견되지 않고 있고요. 또 예산은 지난 3월부터 전혀 배정이나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특조위 운영이 뭐 어렵다는 건 다 언론에서 여러 그러면 차례 국가기관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추경 예산을 논의 중이던 국회 예결 특위에서 기재부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 사람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게 조직이 편대가 안 됐으니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사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파견 요청은 특조위원장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죠. 아하, 그렇죠. 그리고 그 시행령도 특조위원장과 뭐 그 정부 부처가 협의해서 만들어졌던 시행령도 아니었고요. 예. 따라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법리적이든 뭐 논리적이든 부당한 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안 나온 지가 여러 달 됐고 공무원 파견 요청했는데 3명 말고는 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지금 상당 대부분 안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민간에서 채용된 공무원,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줄 월급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3명을 파견 요청 안 한 것 때문에 공무원 파견도 안 되고 예산 지원도 안 되는 상태가 오래 간다면 예. 실제로는 이 조사 활동에 무력화시키려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수개월 늦춰주겠죠. 조사 활동 자체 시작이.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원장께서 이렇게 헝클어진 실타래를 먼저 풀기 위한 대성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시각에 따라 양보냐 아니냐 뭐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조사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먼저 위원장께서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 예산 지원이나 공무원 파견들 이제 그 협력이 곧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8월 중순경에는 현판식을 하고 조사 활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세월호 특위가 활동을 개시하는 공식 기산점으로 잡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기산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뭐 개정을 뭐 한다니까요. 그거는 국회에 맡겨야 되겠지만 예. 저희 입장에서는 8월 중순이나 돼야 이른바 활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세월호 사건 터진 지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특위를 출범시키자고 합의한 지가 지금 7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게 정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통탄스럽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유승민 파동의 본질이 저는 네네. 세월호 특위의 그 시행령 네. 중에 독소 조항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특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던 것이 아니죠. 행정부에 제출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청와대와 행자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모법에 어긋나는 모법 정신과 배치되는 시행령은 개정이나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건데 그걸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서 막 한 15일가량 국가가 그냥 혼란스럽고 올스톱 상태더니 결국 유승민 낙마, 도중 하차로 이어졌는데 네네. 그때 이제 공무원연금법을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고 식으로 시행령의 이제 개정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세월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시행령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특별법의 정신에 맞게 고치려는 것도 난망해졌고 네. 자동 폐기됐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특위회에서 청와대와 안전행정부에 내놓은 것도 지금 그쪽에서 간합을 해줘야 쉽게 말하면 네네. 그쪽에서 그냥 거부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독소조항을 아는 채 세월호는 지금 빠르면 4달 중순쯤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독소조항 시행령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 특위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거 완전하게 독소조항이 제거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말씀에도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독소조항이 다 없어지고 이른바 기본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하게 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려면 향후에도 몇 달, 심지어는 올해 안에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특조위 올 때 12월 18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뭐 1월 중순에 임명되고 2월 초에 출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월 16일 날 뭐 그 세금 도덕 발언 이후에 몇 달을 지금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된 다음에 출범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는 거고요. 그렇죠. 또 가족분들도 너무 지금 기다림에 지쳐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이제 일종의 중용의 길을 택하는 거죠. 어쨌든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자. 예. 그리고 나서 독소적인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정치권에도 특별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리고 우리도 준비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임위원 5명하고 어쨌든 파견 공무원 10명 예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저로서도 사실은 날마다 출근하고 날마다 지혜를 모으고 상임위원들 앉아서 회의를 하지만 실제 선발에 대해서 조사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조사 예. 활동을 할 준비를 하자. 그리고 여전히 독소조항은 독소조항대로 또 따로 논의를 하는 거죠. 네. 투 트랙으로 가자. 네네. 고육책이라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리고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충정도 충분히 행가는 읽힙니다만 정부 네. 차원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좀 은근히 뭐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디스한다 이 말 뜻 아세요, 변호사님? 네, 압니다. 은근히 뭐 분명한 법에 의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거나 이렇게 좀 왕따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드러난 현상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석태 바라는 위원장이 좀 모종의 중대 결단을 하고 네네. 이런 제스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글쎄요, 다양한 견해와 입장들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안전사회를 위해서도 결국 현장 그 최고 지휘자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그런 결단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7개월의 세월 동안 저희가 느낀 거는 많은 그 기대나 요구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네, 계속 손발이 없으니까 싸움만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제 별책직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파견 공무원들이 오고 예산이 오게 되면 기본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다른 갖춘다. 상황이 전개될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해당 기관이나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라고 기대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면 네. 이제 국면 자체가 좀 달라질 것으로 그런 기대하고 점은 있습니다. 있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분투가 예상이 됩니다. 청취자분의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네네. 헤어지겠습니다. 그 장기 결근 중인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도장을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반납했습니까?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어느 청취자분께서. 도장 가져가고 그런 거는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그 6급, 7급, 그 6급 이하는 또 사무처장의 제청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거 그것 말씀하시는 때문에 또 문제가 됐고요. 사실은 그 사무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무처장이 이제 뭐 결재를 한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